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절대 다니면 안 되는 수학학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이야기는 수시에 올인하라고 하는 학원은 왜 절대 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꼼꼼하게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야 되고 대충대충 가르치는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오실 때 혹은 주변에 학원을 문의하실 때 꼼꼼하게 가르치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누구나 꼼꼼하게 가르치는 학원이 좋은 곳이고 대충대충 가르치는 학원이 나쁜 곳이란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과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할 때 꼼꼼하게 가르치냐, 그렇지 않냐를 질문하시는 분께 다시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냐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어보면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벙 찌십니다.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이 막연하게 공식 한두 개를 빼먹고 혹은 빼먹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꼼꼼하게 가르친다는 의미를 고등학교 수학책 한 권에 있는 공식을 다 가르쳐 줬냐? 그렇지 않냐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책 한 권에 있는 한 학기분 분량의 공식들 다 읽어주는데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고등학교 수학책 한 권에 있는 한 학기분 분량의 공식들 다 읽어주는데 2시간도 채 안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2시간 동안 공식을 읽어주고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라고 했고 그 숫자를 대입해서 연산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건 과연 꼼꼼하게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누가 봐도 꼼꼼하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꼼꼼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부모님께 다시 여쭤봐요.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들은 꼼꼼하게 가르친다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공식을 진짜 이해시켜주는 학원이냐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실 꼼꼼하게 가르치냐라고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공식을 차근차근 이해시켜주는 곳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꼼꼼하게 가르치냐의 반대말은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대충대충 가르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공식을 이해시켜주지 않고 그냥 공식 하나 읽어주고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는 연습이나 시키면서 그거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이고요.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은 진짜 원리를 가르치고 수학을 이해시키는 학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강의식 수업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가르치는 학원은 이론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공식 밑에다가 주저리 써놓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가르치는 학원들은 어차피 공식 읽어주고 끝나니까 이론을 가르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 밑에 써놓는 말들도 없고 그냥 이 공식이 중요하다 별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국 꼼꼼하게 가르치냐,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학원은 대충대충 공식만 읽어주고 거기에 숫자나 대입하는 연습을 시키는 학원입니까? 아니면 진짜 수학을 꼼꼼하게 이해시키는 학원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똑같아요. 많은 학원들이 자기네들은 다 수학을 이해시키는 학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원은 단순하게 공식만 읽어줍니다. 그래서 강의식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수업에서 이론을 가르치는데 딱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애들 문제 풀라고 하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들도 자기네들이 다 꼼꼼하게 가르친다고 하고 다 이론을 이해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 상담 가서 여기가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는 곳이냐 혹은 수학을 이해시키는 곳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학원들도요. 자기네들이 공식만 대충대충 읽어주는 학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학원들은 없어요.
다들 자기네들이 수학을 이해시키는 학원이고 꼼꼼하게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꼼꼼하게 가르치냐, 즉 수학을 이해시키는 학원이냐는 걸 물어보고 싶으시면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될까요? 고등부 학원의 경우에서는 딱 두 가지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등부 학원들 중에서 정시를 준비하지 말고 수시만 하자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사실 수능과 내신은 똑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돼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는 이론 자체가 출제가 되지 않는데 왜 수시만 올인하자고 할까요? 고등학교 수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시와 수시는, 즉 수능과 내신은 동시에 준비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듯이 내신을 단순 암기만 해도 옛날 문제를 내시는 쌤들이 있어서 그런 쌤들이 계시는 수준 낮은 학교는 단순 암기만 해도 내신을 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나 수능은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은 공식을 이해해서 응용하는 신유형의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은 공식을 대충 암기만 해서 숫자를 집어넣는 연습만 한 학생들은 절대 점수를 낼 수 없는 시험이에요. 모의고사나 수능은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점수를 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원들이 자기네들이 수학을 이해시킨다고 하면서 왜 모의고사나 정시를 신경 쓰지 말라는 학원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결국 그러면 결론은 이거 하나뿐이죠. 그 학원들이 수학을 이해시킨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대충 공식만 암기시키는 학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학원들 중에서는 모의고사 준비를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 말고 내신만 신경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수능을 공부합니다. 그때 수능을 공부해서 갑자기 수능 점수가 팍팍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는 3월에 재수생이 들어오고 6월에는 삼수, 사수하는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요. 9월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다가 반수하는 애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등급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학년 말부터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 점수를 잘 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 이 학원들은 수능 커트라인이 있는 대학을 거의 보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즉, 정말 내신을 잘 가르쳤을 때 내신 성적이 오르게 된다면 결국 수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수능 등급 컷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정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까요? 이유는 뻔하죠. 그런 대학들을 쓸 수 있게 아이들 성적을 올려본 적이 없는 학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원리를 전혀 안 가르쳐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수학을 이해시키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진짜로 전교 1, 2등 한 애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박살이 나보고 한계에 부딪혀서 왔을 때 잠깐 자기네들이 배웠던 공식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수능 문제를 풀면 정말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감으로 그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공식을 이해해서 문제를 쉽게 풀고 있는 건지 그 차이를 여태까지 잘 몰랐다고 해요. 이런 애들이 해마다 사실 십수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를 시키는 학원을 가봐야 학생들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수학을 이해시키는 학원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너무나 당연하게 정시 점수를 냈던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학원에 결과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 같은 걸 대충 포토샵으로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게 정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가 오른 학생이 다른 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는지 인강을 보고 올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서 점수를 올렸을 때도 그 학원이 자기네들이 점수를 올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원이 정말 점수를 잘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냐는 거는 주변 친구들이 그 학원에서 점수를 올려줬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학생들이 진도를 동일하게 나가는 강의식 수업을 하는 학원은 원리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만 읽어주는 것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론을 가르치냐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90분 수업을 하는데 이론을 3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요. 70분 수업을 하는데 65분 동안 이론을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론하는 시간의 비율은 90분이냐 70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분이냐 65분이냐 18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이론을 하는가가 이 공식을 계속 이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공식만 읽어주는 수업이냐를 알 수 있는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또 많은 시간을 가르쳤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잖아요. 이론을 많이 가르칠 때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는 학원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원에는 당연히 점수를 많이 올린 친구가 존재할 것이고 그 친구는 당연히 상위권이 됩니다. 다만 자기 학원생이 상위권이 됐다고 해서 항상 그 학원의 덕은 아닙니다. 점수가 오른 친구가 사실 다른 학원이나 인강이라는 다른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결국 그 학원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적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른 친구는 당연하게도 그 학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학원이 잘 가르쳐서 점수가 올랐다면 계속 다니겠지만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 점수를 올린 거면 그 학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성적이 오른 학생이 상위권이 되어서 남아있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적을 올려서 상위권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상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 교육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능보다 성적을 내는 절대적인 요인인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타인지가 높은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 혹은 모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학생들이 모를 것, 모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학원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학원에 상위권 학생들이 있냐 없냐를 중요한 척도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을 가르치는 시간과 상위권 학생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이 수학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인지 그렇지 않은 학원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시킬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수학학원을 보내야 하고 그런 수학학원을 어떻게 찾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올인하는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닐 거라고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정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인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이에게 누군가 너는 안 돼. 너는 한계가 있어. 너는 공부해도 제대로 못해. 너는 가능성 따윈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다면
정말 혈연 관계인가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정시가 안 된다는 말은 너는 수능이 안 돼, 너는 이해를 못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인데 문제를 조금만 응용해주면 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정시가 안 된다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기관에서 아이에게 너는 한계가 있어,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현실을 인식시키고 자각시킨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6등급, 7등급 학생들도 선생님들 잘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1등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왜 강사의 한계를 학생의 현실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학생들에게 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는 정시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스스럼없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하게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겨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내가 안 된다는데 나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얘기가 있죠. 수학은 자신감이 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계산 실수가 늘 수밖에 없고요. 덜덜 떨다가 시험 시간에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위축이 돼서 수학 시험을 못 보기도 합니다. 제 실력만큼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점수가 자기 실력만큼 절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시가 안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한계에 도전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정시가 안 된다는 말은 학생들의 미래를 좀먹고 더 나아가서는 완벽하게 망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안 되라고 말하는 학원은 절대 보내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시가 안 된다는 말을 해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위축되게 하고 심지어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정시까지 하려면 선생님 자신도 그거를 이해하고 학생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사실 수학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게다가 수능의 트렌드까지 공부하고 최신 수능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는 거죠.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노력하기 싫은 거예요. 노력하기 싫으니까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면 되는 거죠. 정시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편하게 수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고 계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하지 말고 오직 수시만 하자. 즉 수능 등급컷을 보는 학교까지 진학시켜본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수학을 이해시키지도 않고 단순하게 공식만 읽어주시고 끝내는 수업을 하는 그런 학원에 아이를 보낼 이유가 있으실까요? 심지어 그 학원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학원에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